안녕하세요. 이렇게 녹화를 해서 뭘 알려드리는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제가 에스크로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어떤 식으로 로우 파일을, 파일, 로우 파일을 어떻게 보정을 할 건지, 어떻게 보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포토샵의 도구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이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로우 파일 먼저 열기 전에 포토샵을 세팅을 해야겠다. 포토샵 세팅 이걸 알려드릴 거예요. 처음에 포토샵을 우리가 키면은 여기에 오른쪽 창에다가 이제 원하는 창들을 불러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은 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판에서는 창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처음에 레이어 키시고요. 레이어를 키시면은 채널 패스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필수적으로 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내비게이터를 하나 켜주고요. 맨 위에다가 내비게이터 켜주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작업 내역 하나 켜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키는 건데 색상까지 켜줘요. 거의 안 쓰긴 하는데 가끔 씁니다. 이 색상의 값을 볼 때가 있어서 가끔 켜주고, 이렇게 레이어가 가장 크게 들어가도록, 가장 크게 적당히 레이어가 몇 개 쌓여도 스크롤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뭐 아트웍스를 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문자를 넣어주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문자가 추가가 됩니다. 네. 내비게이터, 레이어, 색상, 작업 내역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오른쪽에 4단으로 깔아놓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로우 파일을 열어볼 거예요. 이제 화면에 더블 클릭하거나 아니면은 컨트롤 O 혹은 파일에서 열기를 하시면은 파일을 열 수가 있습니다. 4118번 파일을, 이건 뭐 그냥 임의로 여는 거라서 이제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던 거고요. 이제 리셋을 할 거예요. 솔직히 건들 게 많이 없어요. 이 사진은 이제 팬싸기 때문에 딱히 막 건들 건 없는데, 한번 로우 파일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제가 어떻게 만지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제 처음에 이 화이트 밸런스를, 흰색 균형, 화이트 밸런스라고 하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주는데, 대강 한번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컨트롤 Z로 뭐 취소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적당한 값인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색조도, 여기 색조 부분도 마찬가지로 살짝 왔다 갔다 해보고, 너무 격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 쉬우라고 좀 왔다 갔다 한 거고, 적당히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가 균형이 맞는지 한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에 한번 자동 한번 눌러주시는데, 자동으로 하면은 대부분 이렇게 막 평평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기가 어둡잖아요. 이 히스토그램을 좀 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하지 마시고, 자동은 그냥 한번 참고만 하시고, 어떻게 되나만 참고만 하시고, 자, 이제 시작합니다. 노출은 안 건드려도 될 것 같고, 살짝만 건드려주고, 대비 조금 올려주고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야 겠구나. 노출은 올리면 말 그대로 노출이 이렇게 올라가고요. 밝아지고 어두워지고, 예, 차이입니다. 여기 이 노출은 우리가 흔히 ISO 2500, 뭐 3200, 4000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 하나가 여기 노출 값에서 3분의 1입니다. 이거를 뭐 마이너스 1을 하셨다 그러면은 저는 여기서 2500, 2000, 1600, 그리고 1600에서 바로 밑에 1250으로 찍은 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다 하면은, 사진이 이렇게 돼 있다면은 제가 1250으로 찍은 게 되는 겁니다. 0.33 해가지고. 근데 저는 2500으로 찍었고, 노출 이렇고요. 밝게 조절하는, 기본적으로 조절하는 애고, 대비는 말 그대로 콘트라스트, 영어로 콘트라스트인데, 이렇게 하면은 엄청 막 뭐라고 해야 되지, 강해졌죠 사진이. 이 사진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을
좀 더 극단적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가 올라오고 어두운 부분이 올라오고 밝은 부분이 내려간 걸 볼 수 있어요. 조금만 적당히 웬만하면 이렇게 살짝 빼주거나 아니면 살짝 올려줍니다. 많이 건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밝은 영역은 이제 여기가 밝은 영역 여기 부분이거든요. 네, 옷이 대부분의 밝은 영역을 조정할 때는 옷이 너무 밝게 나와서 이 옷의 질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조절합니다. 확 보이죠? 근데 대체로 얼굴까지 조절이 돼가지고 조금만 적당히 주시는 게 좋아요. 어두운 계열은 이 뒤에 부분 혹은 머리카락 부분이 대부분 걸려요. 뭐, 이 머리카락 부분도 걸리죠. 저 같은 경우는 어두운 영역을 좀 많이 올려주는 편입니다. 살짝 한 이 정도 올려주고 흰색 계열은 대부분의 피부톤을 담당을 해요. 대부분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뭐 옷도 그렇지만 이 피부톤에 더 영향이 많이 가죠. 살짝 올려줍니다. 지금 옷은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옷의 질감 같은 거는 어두운 검정 계열은 이렇게 살짝 낮춰주면은 배경이 다시 깔리는 거 볼 수가 있죠. 명료도 같은 경우는 이제 명료도로 넘어갈 건데 명료도 같은 경우는 많이 주면은 노이즈가 많은 사진에서 많이 주면은 노이즈가 엄청 낍니다. 이 명료도는 이렇게 주면은 이 노이즈대에도 명료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사진이 엄청 강해졌죠?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영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명료도를 줄 때는 뭐 한 대부분 한 뭐 8, 10 이렇게 주거나 아예 안 주거나 둘 중 하나예요. 뭐 저는 5만 주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활기와 채도가 있는데 웬만하면은 채도는 건드리지 마세요. 이 활기와 채도가 이렇게 같은 색으로 있어서 뭐가 다르냐 이런 분들이 계신데 활기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활기가 100이면 이렇게 되고요. 채도가 100이면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활기가 100이면 이렇고 채도가 100이면 이래요. 분명 둘이 다릅니다. 근데 채도가 많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활기가 많이 올라가는 게 좀 더 자연스럽고 이쁘게 색이 들어갑니다. 다만 저는 활기를 많이 쓰지 않아요. 이따가 뒤에 설명드릴 다른 걸 많이 씁니다. 이따가 그건 설명드릴게요. 얘는 톤 곡선인데 곡선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에도 있고요. 일반 포토샵에도 있는 기능이라서 많이 쓰진 않아요. 다만 여기에서 점을 써가지고 선형에 빨강을 뭐 붉은기를 살짝 빼준다든지 지금 사진에 보면은 약간의 붉은기가 있어요. 이거를 살짝 조절해서 붉은기를 빼준다든지 진짜 이거는 1, 2만 조절해도 많이 바뀝니다. 이렇게 뭐 조절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쓰실 수 있고 여기에도 밝음 영역, 밝음, 어두움 영역 이렇게 있어요. 얘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조절하시면 비슷합니다. 실제로 비슷해요. 이거는 뭐 알아서 하시면 되고 저는 근데 이 부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이 매개 변수 부분은 많이 쓰지 않고 이 점의 사용자 정의죠 지금 이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채널 나눠서 하는 거를 씁니다. 색깔을 조절 때 그리고 노이즈 감소 여기가 중요하죠. 이 카메라 로우의 노이즈 감소는 그렇게 그닥 좋은 기능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토파즈를 믿고 한 16이나 그러니까 한 20에서 10 사이를 줍니다. 노이즈가 많으면 뭐 한 10, 15 주는 거고 17 주는 거고 적으면 적당히 한 10 주는 거고 자 이제 색상 같은 경우는 컬러 노이즈예요.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 보면 딱 티가 납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컬러 노이즈가 많이 잡혔죠. 그래서 25로만 해줘도 기본값이에요. 25로만 해줘도 거의 잡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좀 노이즈가 많다 그러면은 색상 노이즈도 많아지기 때문에 약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많이 조절하면 색깔이 좀 탁해져요. 선명 같은 경우는 여기서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막에서 선명해져요. 다만 노이즈가 늘어날 뿐. 저는 근데 여기서 안 씁니다. 선명은 다른 데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HSL
색 음영으로 왔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카메라 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랑 여기예요. HSL은 색조와 채도, 광도를 말합니다. 휴, 세츄레이션, 루미넌스 맞나?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앞글자 따서 HSL이에요. 색조 같은 경우는 특정 색을 바꿉니다. 빨간 계열을 여기가 마젠타고 여기는 주황이에요. 이렇게 쭈룩 따라갑니다. 빨간 계열을 주황색으로 돌리면은 입술이 지금 주황색으로 변한 걸 볼 수 있죠. 다시 마젠타로 돌리면은 마젠타 색으로 변하고요. 이런 식으로 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색조는 거의 안 건드려요. 특정 사진을 제외하고 색조는 딱히 건드릴 일이 많이 없어요. 왜냐? 마젠타나 빨강을 건드렸다가는 괜히 원본 파일이 상하기 때문에 카메라 로우에서는 많이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채도, 제가 많이 건드리는 채도인데 주황색 계열을 낮추면은 피부가 조금 많이 낮추면 시체색이 되고요. 적당히 낮추면은 피부에 붉은 게 좀 빠집니다. 적당히 낮춰요. 한 이쯤. 그럼 보시면서 자기가 직접 조절하시기 바래요. 광도는 말 그대로 그 밝기입니다. 밝기. 얘를 하면 이렇게 밝아지죠, 얼굴이.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면 입술이 밝아지고 뭐 그런 건데 살, 살짝만 올려줍니다. 올려주거나 또는 내려주거나.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화이트 밸런스에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라고 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색깔이 여기에 분포했는지는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서 좀 극단적으로 보기 위해서 빨간색을 왔다 갔다 해보면서 어디에 빨간색이 있는지 혹은 뭐 주황색을 왔다 갔다 해보면서 어디에 주황색이 있는지 아까 마이너스 17이었으니까 다시 돌리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색깔이 어디에 있는지를 어떤 색깔이 어느 부위에 분포를 했는지를 파악을 해주시면 돼요. 노란색 같은 경우는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 목 부분에 노란색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다 넘어가서 광도도 마찬가지고 토닝 분할은 안 씁니다. 이거는 거의 쓸 일이 없어요. 제가 한 200장, 500장 보정하면 한 번 쓰나? 거의 안 써요. 렌즈 교정인데 이거는 뭐 망원과 광각의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언저리 제거라고 나와 있는데 색 수차를 제거하는 기능입니다. 이 보면은 약간의 수차가 있어요. 컬러 노이즈와 수차가 동반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은 안 지워요. 여기서는 안 지우는데 이렇게 하면은 수차가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죠. 다시 컨트롤 Z 하면서 좀 더 당겨봐야겠다. 여기에 이렇게 지워졌죠. 이 범위는 얼만큼 걸리냐라는 게 아니라 이 수차를 제거할 때 얼만큼의 색 범위를 지정할 거냐, 제거할 수차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안 해요. 자칫 여기서 해버리다가는 원본이 날아가요. 내가 만약에 보라색 수차가 어디에 있어, 뭐 보라색 수차가 있는데 약간 붉은 수차가 있는데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지금 여기가 이렇게 깎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수차는 여기서 제거하지 않습니다. 프로필 같은 경우는 쓰시면은 렌즈의 프로필을 얘가 읽어서 얼만큼 왜곡을 보정을 해줄 건지 뭐 비네팅을 얼만큼 보정해 줄 건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지금 안 할 거예요. 안 한 게 더 이쁘네요. 비네팅만 좀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안개 영상 제거 DAG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안개가 꼈을 때 드라이 아이스나 조명이나 그런 거 꼈을 때 잠깐 조절해 보시면은 좋은 값을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가끔씩 기대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안 씁니다. 커브를 많이 써요. 이거는 하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보정인데 제가 여기서 활기를 안 썼잖아요. 활기 대신에 아까 이따가 하는 거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어떤 걸 하냐. 먼저 볼게요. 다른 거.
이 탭에서 하는 거예요. 이따가 하는 교가. 처음이라 말이 좀 꼬이네. 색조는 어두운 영역, 이 어두운 영역 쪽에 있는 색조를 조절을 하는 겁니다. 어두운 영역에서 파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 있다. 그러면 마젠타를 좀 당겨주시면 되고, 많이 당기면 마젠타가 끼는 거 볼 수 있죠. 마젠타가 있다. 그럼 이렇게 초록색으로 옮겨주시면 되고, 지금 보면 마젠타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빼주면은 알맞은 색이 나옵니다. 그리고 빨간 기본, 녹색 기본, 파란 기본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씩 이렇게 조절해 보세요. 아, 어떻게 되는구나를 아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여기서 저는 파란색 기본에 채도를 좀 올려줍니다. 그러면은 활기를 올린 것과는 좀 다르게 색이 올라가요. 다시 볼게요. 이게 0이고, 근데 많이 티는 안 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서 제가 좋아합니다. 100은 이거고, 한 요쯤, 네, 30 몇 점 올리면은 이 주황색 채도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채도에 들어가서 살짝만 더 낮춰줍니다. 올린 만큼 낮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주황색을 제외한 다른 색이 이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이제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값을 때렸잖아요. 하나하나 때리면은 솔직히 값도 잘 기억 안 나고, 뭐 한 행사에 사진 하나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값도 잘 기억 안 나고, 뭐 항상 똑같이 해줘야 될 사진들이 많은데, 특히 팬싸, 이런 팬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사전 설정 탭에 들어가셔서 여기 밑에 이 레이어 표시를 눌러줍니다. 이거랑 똑같죠? 눌러주고, 뭐 01, 네, 이건 임의로 이름을 정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추가가 됐죠? 여기에 추가됐죠? 그리고 나서 일단 이미지를 열어볼게요. 이미지를 열고요. 일단 저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세팅을 저장을 한 겁니다. 제가 다른 거를 다시 이제 보여드리면은, 파일 넘버가 4118, 이제 얘를 다시 리셋을 하고, 아까 우리가 저장한 프리셋을 다시 보면은, 이제 제가 이걸로 저장을 했잖아요. 얘를 누르면은 아까 걸었던 값이 다시 걸립니다. 이렇게 일괄 보정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셨죠? 이 값이 여기에 저장을 해서 할 수가 있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는 단축키를 많이 써요. 이제 작업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단축키를 많이 쓰는데, 단축키를 하나하나 알려드리면서 할 겁니다. 컨트롤 J를 하면은 레이어가 복사가 돼요. 여기서 우클릭, 레이어 복제, 이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근데 컨트롤 J를 많이 씁니다. 여기 컨트롤 J를 쓰고, 자, 이제 처음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가면은 로우 파일을 보정을 했구나. 우리가 기능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가 됐구나. 보정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능을 설명해야 되네. 죄송합니다. 이제 기능 설명할게요. 여기 보면 이동 도구 V, 흔히 까만 화살표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은 이동이에요. 말 그대로 이렇게 찍고 이렇게 막 이동할 수가 있어요. 대지 도구, 이건 저는 안 써봤는데, 이 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캔버스를 바꿔줍니다. 네, 우리가 흔히 하는 보정에서는 쓸 일이 없어요. 대지 도구는요. 아트웍스에서 많이 쓰죠. 그리고 선택 영역, 이 선택 윤곽 도구는 이렇게 뭐 찝고 이 파란색 표시를 찝은 다음에 복사를 해요. 그 다음에 뭐 붙여넣기 하고 하면은 뭐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겁니다. 선택형 영역이. 제가 굉장히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원형, 여기서 이 화면에서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띄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저기에 보면은 이렇게 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단축키거든요. 다른 거 집었다가 M 하면은 이게 선택이 되는데, 이 Shift M을 하면은 다른 걸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다시 Shift M 또 하면은
시프트 키가 안 나오네. 아이씨. 시프트 M 하면은 다른 도구로 넘어갑니다.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원형 도구로 했고요. 이 패드 값이 중요해요. 원형 도구에서는 패드 값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걸 극단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패드 값이 없으면요, 딱 이 선택 영역을 딱 칼로 자른 것과 같이 딱 잘립니다. 이거를 어떻게 볼 수가 있냐?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좀 극단적으로 주면 알 수 있어요. 이쯤 줘보면은, 다른 데도 줘야겠다. 좀 밝은 데다가 줘야겠어요. 아이고, 실수. 네, 극단적으로 한번 줘봤어요. 이렇게 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칼로 자른 듯이 부자연스럽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진에서 블러를 해야 될 때, 사람을 블러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분들 지금 애매하게 나왔지만, 그럴 때 이렇게 가우시안 블러를, 흐림 효과 어딨냐, 여기 있다. 가우시안 블러를 막 이렇게 줘버리면은 티가 나잖아요.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뭐 아니면은, 혹은 흐리게 말고 왜곡인가, 막 그거 주시는 분 있어요. 모자이크 절대 주지 마세요. 진짜. 모자이크 어딨냐? 제가요, 영문파만 쓰다가 와가지고, 모자이크 나중에 하고. 아무튼 가우시안 블러를 이렇게 막 주면은 막 이렇게 선이 남아서 막 이상한 분들이 이상하게 블러가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강이잖아, 솔직히. 시선 강탈이란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이 패더 값을 줍니다. 여기서 패더 값을 이건 사진이 리사이즈를 안 했잖아요. 리사이즈를 안 했으니까 조금 크게 한 50픽셀을 줘버리고, 다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줘버리면은 이 경계값이 굉장히 얕아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들어갔죠, 블러가. 오케이? 자, 다시 비교를 위해서 캡처를 할게요. 비교를 위해서 캡처를 이렇게 하고, 패드 값을 다시 0으로 준 다음에 가우시안 블러를 딱 때려버리면은, 자, 캡처 두고 띄워봤습니다. 어때요? 참 쉽죠? 패드 값을 주셔야 돼요. 사람한테 블러를 할 때는요. 패드 값이 이런 기능입니다. 가장자리를, 경계선을 해당 설정한 픽셀만큼 부드럽게 주는 기능입니다. 다시 넘어갈게요. 여기는 이 두 개밖에 안 써요. 그리고 올가미는 뭐 이것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은데, 올가미는 말 그대로 처음에는 이걸로 걸려 있을 거예요. 얘도 이렇게 걸면은, 제가 이거를 짚고 넘어갈게요. 올가미 쪽에서 짚고 넘어갈게요. 올가미는 흔히 뭐 선 딸 때 쓴다, 뭐 이렇게 선 딸 때 쓴다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하나만 걸려 있으면은 이렇게 하나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뭐다? 불편하다. 그래서 다중 선택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막 선택하고 하면은 합쳐지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특정 부분만 제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둘 중에 겹친 부분만 선택할 수 있고요. 네. 올가미도 패더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아까랑 마찬가지로 패더 값에 영향을 받습니다. 다각형 올가미는 뭐 이렇게 뭐 다각형 말 그대로 다각형 찍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O 표시가,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면은 시작점에 왔다는 것이므로 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석은 말 그대로 자석이고,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따라가요. 이렇게 막 선이 막 알아서 따라가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까요? 막 너무 확대했나 보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거의 쓸 일 없어요. 그리고 빠른 선택 도구인데요. 우리가 흔히 예전에 포토샵에
있는 기능은 마법봉이에요. 지금 제가 꺼내놓은 자동 선택 도구란 말이에요. 이걸 마법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허용치에 맞게 이렇게 막 선택이 돼요.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지운다든지. 근데 막 부자연스럽잖아. 막 이렇게 막 봐요. 막 이렇게 막 자글자글하고 막 뭐 허용치를 막 뭐 늘려가지고 좀 막 부드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비슷비슷해요. 자글자글한 거는. 그래서 저는 절대 이거 안 쓰고요. 이 자동 선택 도구는 쓰지 않고요. 빠른 선택 도구를 씁니다. 빠른 선택 도구란 말 그대로 선택을 빨리빨리 할 수 있게 하는 도구예요. 이렇게 뭐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선택이 된 거고, 이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뭐 따다닥 선택을 빨리빨리 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는 남깁니다. 그리고 지금 플러스가 알아서 걸려 있어요. 여기 보면 선택 영역의 추가, 선택 영역에서 빼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유니스만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지워야 되죠. 머리카락 부분을 지워야 되죠. 지운데 빼줘야 되죠. 선택 영역을. 그럴 때는 Alt를 누르고요. Alt를 누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알아서 빼기로 선택이 되죠. 지금 Alt 눌렀죠. 누른 상태로 이렇게 머리카락 쪽을 그어줍니다. 쭉 한 바퀴 돌려줘요. 다시 안 된 부분은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런 식으로 Alt를 눌렀다 뗐다를 하면서 선택 영역을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택 영역을 뭐든 뭐 우리가 이 선택 도구를 써서 했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어떠한 선택 도구를 썼든 컨트롤 D를 하시면요 선택이 해제가 됩니다. 유용한 단축키예요. 아주 유용한. 뭐 ESC도 안 먹고 그냥 컨트롤 D예요. 컨트롤 D. 선택 해제 막 이렇게 하는 건 불편하잖아요. 컨트롤 D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자르기, 잘라내기죠. 다 필요 없어요. 웬만해서는 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르기 도구만 쓰시면 돼요. 저는 다른 거 안 써요. 처음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흔히 우리가 크롭을 할 때는 3대2나 2대3의 비율로 크롭을 합니다. 3대2, 4대3, 16대9 이 세 가지만 쓰시면 돼요. 사진의 비율은. 저도 맨 처음에 보정하고 사진 잡을 때는 막 내 맘대로 그냥 꼴린 대로 이제 막 이렇게 크롭을 하곤 했어요. 그러다가 뭐 어떻게 보면은 어쩌다가 보면은 막 이렇게 막 내 맘대로 진짜 막 비율 개판 치게 막 이렇게 막 크롭했는데, 크롭도 하나의 보정입니다. 크롭도 하나의 보정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율을 꼭 갖춰주셔야 돼요. 3대2. 사진은 카메라의 센서는 3대2 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비율로 이렇게 크롭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비율을 따라서 크롭이 되기 때문에 얘가 따라오죠. 이 위아래로 안 먹고 위아래로 해도 이렇게 뭐 알아서 따라오죠. 크롭은 일단 지금 하지 말고요. 크롭을 한 다음에 기능 하나 알려드려야겠다. 지금 하자. 이 자른 픽셀 삭제는 크롭을 한 다음에 말 그대로 자른 픽셀을 나머지 픽셀들을 삭제하는 기능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제를 하고요. 크롭을 만약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크롭을 잘못했네? 그러면은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 픽셀을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다시 크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근데 이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파일의 용량이 커질 수는 있어요. 왜냐? 자른 픽셀을 말 그대로 삭제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커질 수가 있어요. 네, 일단은 크롭은 됐고, 스포이드는요 여기서는 그냥 색 찍는 거예요. 말 그대로 뭐 빨간색이네 흰색이네. 제가 웬만해서 보정할 때는 스포이드는 거의 안 씁니다. 뭐
커브에서 스포이드 쓰는 일은 있죠.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 쓰는 일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정할 때는 스포이드를 거의 안 써요. 스포이드는 이 내가 찍은 이 픽셀의 컬러 값을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뭐 딱히 쓸 일은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스파틀링, 이 J 탭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스팟 복구 브러쉬와 패치 도구, 이 두 개만 염두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복구 브러쉬 도구는 안 씁니다. 복구 브러쉬 도구를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복구 브러쉬 도구는 쓰지 않습니다. 스팟 복구 브러쉬는 제가 잔머리 지울 때나 뭐 잡티를 지울 때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그어진 부분을 이 내용 인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어진 부분을 알아서 포토샵이 알아서 채워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이 머리카락을 지울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브러쉬를 그어주면요,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인식을 해서 지워줍니다. 포토샵이. 그래서 뭐 잔머리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지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우시다가 피부 쪽으로 넘어오셔서 보면은 조금 확대를 해서 이렇게 얼굴에 뭐가 있다, 뭐가 났다, 그런 거를 이렇게 지우실 수 있어요. 다만 지우실 때요, 너무 막 크게 이렇게 막 따다다닥 찍지 마세요. 그럼 보면은 지금만 해도 좀 이렇게 색이 엎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엄청 다르잖아요. 그쵸? 막 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막 찍지 말고요. 우리가 지울 것의 사이즈와 최대한 흡사하게 이런 식으로 뭐 이걸 이렇게 사이즈 맞춰서 꼭 지워주세요. 꼭 사이즈를 맞춰주세요. 안 그러면은 포토샵이 임의의 값을 채워버리기 때문에 이상한 피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상한 질감이. 이것만 더 지우자. 저는 잔머리에 대해서 좀 깐깐한 편이에요. 많이 지우는 편이고. 아, 목주름 나온 사진이 필요한데. 자, 이제 패치 도구를 일단 써볼게요. 여기서 다시 패치 도구. 패치 도구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우리가 이 올감이랑 잡는 방식은 똑같아요. 영역 선택하는 방식은 똑같아서 이렇게 영역을 잡고요. 딱 놓고 소스로 이제 선택을 하면요, 특정 부위에 있는 이 부분에 이렇게 지금 선택된 영역을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막 잘 가져올 때도 있고 못 가져올 때도 있어요. 지금 잘 가져온 거고 막 이렇게 가져와요. 근데 어떤 개체랑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좀 흐리게, 주변부가 흐리게 가져와집니다. 그리고 대상으로 찍으면요, 얘를 그대로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패치 도구를 잘 쓰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뭐 목주름을 지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머리카락을 지우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할 때 패치 도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뭐 그림자를 지운다든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알아두시고요. 대부분 소스로 씁니다. 대상으로 쓸 때도 있는데 브러쉬는 말 그대로 브러쉬. 저는 로고 찍을 때 브러쉬 많이 써요. 뭐 브러쉬예요. 최근에 본 건데요, 이 브러쉬 사전 설정 말고 브러쉬에서 간격을 좀 줄여주면은 브러쉬가 이쁘게 긁히는 걸 배워왔어요. 지금 아까 기본이 25였죠? 24에 대충 맞추자. 이렇게 보면 따다다다닥 찍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간격을 줄여서 사용하시길 바래요. 이 탭은 창에서 브러쉬 사전 설정 누르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 브러쉬를 누르시다든지. 브러쉬를 누르셔야겠네. 브러쉬 사전 설정이 아니라 이거예요.
아시죠? F5 간격 조절해 주셨으면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지우개, 말 그대로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제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얘네들은 솔직히 제가 안 써봤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지우개, 말 그대로 지우는 거야. 요후 넘어가고요. 이건 뭐 딱히. 아, 그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내가 도장을 안 했구나. 아, 브러쉬랑 지우개는 뭐 비슷비슷한 거니까 제가, 네,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브러쉬는, 이렇게 생긴 브러쉬는 다양한 방법에서 응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원형으로 칠하는 브러쉬 툴이 도장에도 있고요, 지우개도 있고요, 블러도 있고요, 스펀지 뭐 이런 것 다지번 이런 것도 다 같은 방식으로 쓰거든요. 같은 원리를 쓰거든요. 이 불투명도와 크기, 경도, 이 세 개의 혼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어떻게 쓰느냐, 딱 극단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불투명도 100이고요. 이게 불투명도 50이고, 불투명도 100에 흐림 50을 줘도 비슷하게 같게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흐림을 안 써요. 흐림은 안 쓰고 그냥 불투명도로 조절해 줍니다. 왜냐? 그냥 이렇게 엔터 치면은 바로 불투명도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투명도는 하나, 흐림은 하나, 또이또이야, 또이또이. 그리고 이거 항상 표준으로 주세요. 가끔 스크린으로 걸릴 때가 있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스크린으로 걸릴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스크린으로 걸리면 어떻게 되냐면 막 이렇게 막 밝아져요. 지금 하얀색을 다시 해볼까? 막 이렇게, 어우야 세상에, 막 밝아지고 막 이상하단 말이야. 그럴 때는 얘를 표준으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경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다시 찍자. 우리가 하얀색을 딱 찍었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패더값 설명드린 것처럼 경도를 100으로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칼로 자른 듯이 빡 나와요. 이 경도가 0이 되면은 브러쉬가 붕 들어갑니다. 이 경계선이 없어지죠. 적당한 경도를 차지를 해주셔야 돼요. 경도가 너무 많으면요, 지금 이 붉은색 영역과 같이 이 침범을 해요. 아, 다시 찍을게요. 브러쉬 다시 찍어서 경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0, 이걸로 하면 되는구나. 2000을 찍고 경도 100자를 찍었어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바꿔서 경도 0짜리로. 다르죠. 일단 기본적인 크기부터 다르잖아요. 그리고 옆에 값까지 번지고. 그렇기 때문에 경도를 너무 낮게 주지 마시고요. 뭐든 블러든 샤프니든 스펀지든 스탬프든 경도를 너무 낮게 주지 마시고 적당히 한 20, 30 정도는 주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 말이. 자, 이제 지우개랑 브러쉬 넘어갈게요. 그리고 도장입니다. 도장인데 여기서 패턴 쓰지 마시고요. 복제 도장만 쓰시면 돼요. 어우, 40분 동안 말했네. 이거 하고 자야 되는데 벌써 11시 40분이에요. 제 도장 같은 경우는요, 처음에 불투명도 100으로 걸려 있어요. 포토샵 처음 키면, 맨 처음에 키면. 그리고 Alt를 눌러서 복제의 지점을 정합니다. 만약 이 복제 지점을 안 정하고, 실수. 복제 지정을 안 정하고 하면은 안 돼요. 이 복제 지정을 꼭 정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아까 지정을 안 한 걸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정을 안 하면은 뭐 경고문이 떠요. Alt를 눌러서 복제 지점을 정하십시오, 이렇게 경고가 뜨는데요. 자, 이제 스탬프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Alt를 찍어서 이 손에다가 찍어 볼게요. 손에 찍고 이렇게 하면은 복제가 된 거예요, 말 그대로. 복제가 됐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 부분에서 처음 찍은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수. 나니? 그래, 이렇게 돼야지.
아, 죄송해요. 제가 다시 할게요.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옆으로 아예 옮겨버렸잖아요. 이걸 말하고 싶었어. 옆으로 아예 옮겨버렸잖아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뭐, 내가 여기다 찍은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만 되는 거고.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얼굴에 뭐 그림자나 주름을 지울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 조명들을 대강 25로 바꾸고, 뭐 경도 한 30 주고, 크기는 알아서 조절하고. 어디를 지어야 될까? 이 애교살에 있는 그림자를 약간 얕게 만들어, 아이, 약간 얕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다가 밝은 곳에다가 찍고요. 이렇게 그어줘요.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여기다 찍고 Alt를 누르면서 찍고 그어줘요. 그러면 어때? 참 쉽죠? 됐어.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막 여기에 막 그림자 있잖아요. 막 이 그림자를 지우시겠다고 얘를 막 찍어. 밝은 데다 찍고 이렇게 막 따라오다가 쭉 내려가다가 실수로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이 어두운 부분까지. 여기 어두워졌죠? 그럼 안 돼. 여긴 밝아져도 여긴 어두워지면 안 됩니다. 어두운 부분에 침범하지 마세요. 그리고 도장을 웬만하면은 피부 보정에 쓰지 마세요. 내가 막 이렇게 잠깐 막 이렇게 애교살에 있는 그림자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 도장을 쓰지 마세요. 피부 보정에. 아시죠? 얘는 넘어갑니다. 쓸 일 없어요. 펜스통 얘는 넘어가는 게 제가 진짜 써본 적이 없어서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 펜스통 여기 하면은 그라디언트, 펜스통, 3D 재즈 놓기 있는데 거의 이 두 개만 씁니다. 펜스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아예 특정 영역을 채워버려요.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 해버리면 펜스톤 아예 들이부은 거죠. 그리고 그라디언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뭐 그라디에이션을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 뭐 그라데이션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꿔준다든지 무지개 하고 싹 그어주면 이제 무지개 나오는 거고. 아트웍스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따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여러분보다는 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 블러와 샤픈 그리고 손가락은 거의 안 쓰죠. 블러와 샤픈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처음에 보면은 여기에 단축키가 안 걸려 있어요. 단축키는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단축키가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다 우클릭해서 흐림 효과 블러라고 합니다. 흐림 효과를. 그리고 뭐 강도를 좀 보기 쉽게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막 흐리게 하는 거예요. 사이즈 줄여서 하자. 사이즈를 줄이면은 좀 더 극단적으로 잘 보여요. 흐려졌죠? 흐려졌고요. 선명하게 하면은 선명해졌죠. 극단적으로. 강도 100 놓고 하면 이렇게 쓱 그으면 선명해지잖아요. 그죠? 대신 이 샤픈을 주면은 노이즈랑 컬러 노이즈가 많이 생겨요. 적당히 주셔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흐림 효과는 말 그대로 픽셀을 뭉개입니다. 이 픽셀 하나를 아유 줄이고 픽셀 하나를 경계선을 뭉개는 방식으로 쓰는 도구고요. 이 선명 효과 도구는 픽셀 하나의 콘트라스트 값을 픽셀과 픽셀 사이의 경계 값을 콘트라스트 값을 증가시켜서 선명하게 보이게 하는 도구입니다. 저는 이 두 개를 모두 강도 25에 두고 써요. 뭐 바꿔야 될 때도 있죠. 뭐 간혹 뭐 크기가 엄청 큰 이런 거 여기서 25로 두면은 티도 솔직히 잘 안 나요. 일단 뭐 진짜 빡세게 한 100 주고 밀어야죠. 오케이. 그리고 여기선 닫지 먼저. 닫지 도구입니다. 닫지 도구는요. 말 그대로 밝게 해주는 도구예요. 말 그대로는 아니구나. 밝게 해주는 도구야. 노출을 100으로 잡고
이렇게 그으면은 밝아지죠. 이렇게 막 밝아지잖아. 근데 이 영역을 범위를 설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어두운 영역에 있는 거를 밝게 하는 닷지가 있고 어두운 영역에서 밝은 영역에 있는 거를 어두운 영역에 대면은 원하는 대로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는 중간 영역을 써야죠. 밝은 영역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얘도 이렇게 하면 잘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어두운 영역에 어두운 부분에다가 밝은 영역에 있는 닷지를 하면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잘 바꿔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닷지 같은 경우는 피부에 쓸 때요. 노출을 굉장히 낮춰주셔야 돼요. 막 10%도 낮네 하면서 이렇게 막 닷지를 막 이렇게 그으시잖아요. 엄청 세게 걸립니다. 닷지는 문지르는 대로 이렇게 막 엄청 들어가기 때문에 침착하게 쓰세요. 저는 3% 씁니다. 세밀하게 조절하기 위해서 거의 3%를 써요. 닷지는 이만하면 설명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번 도구는 닷지의 반대입니다. 어둡게 만드는 도구예요. 말 그대로 딱 반대입니다. 그리고 스펀지 도구는 많이들 모르시는데요. 스펀지 도구는 채도를 지금 모드 채도 감소하면은 채도가 빠져요. 흐름이 10%라서 잘 천천히 들어갔는데 흐름을 100%를 하고 쓱 그어버리잖아요. 아예 그냥 흑백 사진이 돼버리죠. 반대로 채도 증가. 와, 채도가 증가됐죠. 우리가 미술실에서 스펀지로 이렇게 막 톡톡톡톡 찍는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흐름 저는 이거 한 10% 주고 대부분은 채도 감소로 줘서 이렇게 볼 부분에 붉은 부분이라든지 왜 증가로 들어가 있니? 감소해서 볼의 붉은 부분이라든지 특정 부위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씁니다. 자, 이제 펜 도구는 펜 도구는 좀 설명이 어려운데 패스를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근데 쓸 일이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포토샵에서는 쓸 일이 없거든. 인물 보정에는 있긴 있다. 있긴 있는데요. 안 쓰셔도 잘 할 수 있어요. 파이팅. 이 수평 문자 도구 말 그대로 텍스트 때리는 거죠. 너 크게도 너무 작고 했다.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와 글자를 남길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이 패스와 상관된 도구입니다.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도구 가끔 쓰는데 사각형 도구 획은 선이고요. 테두리 선 빨간색으로 찍어 볼게요. 그리고 7은 내부 이렇게 하면은 겉은 빨간색 선을 가진 내부가 하얀 사각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사용자 정의 도구로 가면요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저는 포토샵에서 화살표 쓸 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쓰곤 해요. 그리고 핸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줌을 하잖아요. 줌을 하면은 딴 데로 가고 싶어. 응? 딴 데로 이렇게 가고 싶으면 이렇게 움직일 때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기침 좀 했습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면은 불편하잖아. 두 번 움직여야 되고 아니면 뭐 줌을 이렇게 막 줌을 이렇게 막 뺀다든지 불편하잖아요. 그럴 때 줌을 하고요. 스페이스를 누르면은 손 모양이 생깁니다. 화면에 손 모양 보이시죠? 코 사이에 코에 그리고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옮겨주시면은 창을 옮길 수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터를 잘 보시면 돼요. 제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이 돋보기 같은 경우는 단축키 G입니다. G. 흔히 말하는 Z. Alt를 누르고 클릭하면은 빠져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뭐 클릭하면 이렇게 확대되고. 근데 저는 단축키를 많이 써요. 그래서 제가 흔히 많이 쓰는 단축키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플러스. 지금 이게 플러스인데 는으로 표시가 되네요. 컨트롤 마이너스와 컨트롤 플러스. 그리고 컨트롤 0 하면은 화면에 맞추기가 돼요. 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100%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컨트롤 플러스 풀풀풀풀 마마마마마 컨트롤 0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는 그리고 뭐 이렇게 쑥 당기면은 확대되고 꾹 누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아래는 안 되네. 왼쪽 오른쪽 하면서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저는 막 이렇게 보정하고 마이너스 0 뭐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이쯤 되면 설명 다 됐지. 거의 끝났어요. 도구모 편집. 이런 거 뭐 우리가 쓸 도구만 막 놓을 수 있는데요. 그냥 냅두십시오. 언제 쓸지 몰라요. 나머지를. 그리고 이거를 누르면은 이제 색상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내가 막 이렇게 당겼잖아. 그리고 얘를 누르면은 초기화야. 그리고 이거 누르면 서로 바뀌어요. 전경색과 배경색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여기에 있는 게 전경색, 여기에 있는 게 배경색. 지금 이렇게 나오죠? 뭐 이렇게 배경색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이거 단축키는 D와 X예요. D를 누르면은 이게 초기화가 되고요. X를 누르면은 서로 바꿀 수가 있어요. 편해요. 낙관 찍을 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제가 다 한 것 같거든요. 이 도구 모음은 다 한 것 같으니까 자, 다음 거. 자, 이제 보정은 일단 나중에 할게요. 보정은 제가 나중에 보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 뭐 제 방송 보셔도 되고요. 크롭을 하고 리사이즈 할 거예요. 이 이미지 탭에서 이미지 크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폭 높이 몇을 할 거냐 이렇게 걸려있으면은 비율 맞춰서 가겠다는 거고요. 건드리지 마세요. 얘는 이대로 냅두세요. 그래서 2000 하면은 되는 거고 1500 하면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리샘플링 같은 경우는 그냥 쌍선형으로 하세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동 말고요. 쌍선형으로 하십시오. 확인 하면은 사진 크기가 작아졌죠? 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쓰실 수 있습니다. 뭐 여기 있는 거를 천천히 읽어보시면 돼요. 특히 이미지의 조정, 이미지의 여기 밑에 있는 거 얘네들을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또 뭐 설명드릴 거 있나? 기본적인 도구 좀만 더 합시다. 우리가 커브, 레벨, 컬러 밸런스 이런 것도 많이 쓰거든요.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컨트롤 M을 누르면요 커브가 나옵니다. 곡선이 나와요. 그래서 곡선을 흔히 제가 아까 콘트라스트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곡선에서 이렇게 하면은 콘트라스트가 증가되는 거고 아니면은 S자로 이렇게 긋고 S자로 이렇게 하면 콘트라스트가 증가되는 겁니다. 실제로 기본값 초기화하고요. 선형 대비 딱 때려보면은 약간 별로 안 들어가잖아. 씨. 강한 대비 때려보면 이렇게 S자를 그리는 걸 알 수 있죠. 초기화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낮춰주고 살짝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포이드를 활용하는 거는 제 트위터의 모멘트를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채널에서 빨강에서 뭐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도구고요. 뭐 붕 이렇게 띄울 수도 있어요. 언더 값을 붕 띄울 수도 있고 대단히 활용 가능성이 높은 활용 방면이 굉장히 많은 도구예요. 그러니까 꼭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레벨 컨트롤 L 하면 레벨이 나옵니다. 이미지에 여기 끄고 해야겠다. 이미지 조정 레벨 여기 산책 다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뭐 해보시면 딱 느낌 옵니다. 이렇게 어때요? 참 쉽죠? 이건 또 별거 없어요. 그냥 저거는 콘트라스트를 증가시키기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출은 노출 값을 뭐 우리가 아까 조절했던 노출 값을 조절할 수가 있는데 약간 이상하게 들어가죠 아까보다. 그래서 전 안 써요. 안 써. 명도 대비 다 필요 없어 솔직히. 안 쓰거든. 난 써본 적이 없어요 여기서. 왜 안 쓰는지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뭐 색상 균형 뭐 어두운 영역에 있는 이렇게 어두운 영역으로 하니까 이 하얀 부분 밝은 영역은 안 걸리고 어두운 영역에 있는 색깔만 마젠타가 우선적으로 걸린 걸 보실 수 있죠. 밝은 영역에 해버리면 밝은 영역에 있는 얼굴과 옷 얘네가 걸린 거 보실 수 있고요. 그럼 끝인데 맞다. 제가 왜 안 쓰냐고 했잖아요. 이거 뭐 얘네 다 안 쓴다 그랬잖아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카메라 로우를 우리가 로우를 이렇게 키잖아요. 왜 안 켜져? 친구야. 이렇게 키면은 카메라 로우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 창을 또 못 띄우는 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띄울 수 있습니다. 필터에 카메라 로우 필터. 짠. 짜잔. 그래서 JPG 사진도 이걸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JPG 사진을 쓰더라도 이거를 카메라 로우를 먼저 합니다. 여기가 건드릴 것도 많고 뭐 좋습니다. 이게 아무튼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 끝났어요. 솔직히 뭐 도구 설명드린 건 다 끝난 것 같고요. 궁금한 거는 제가 저한테 트위터나 댓글로 유튜브 동영상 댓글이나 뭐 어떠한 방법이든 뭐 궁금한 거는 물어봐 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에서 다 답변 드리고요. 자 이제 키보드 설정하러 갑시다. 어딨냐? 바로가기 키 여기에 편집 탭에 바로가기 키 Alt, Shift, Ctrl, K 눌러줍니다. 자 이제 먼저 도구 먼저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죠. 자 이거를 난 안 쓸 거야. 삭제. 안 쓰는 거 다 빼버릴 겁니다. 바로가기에서. 얘는 다 뺄 거야. 삭제. 뭐 이런 식으로. 솔직히 뭐 단축키는 남아있는 것만 남는 게 좋아요. 얘네들은 쓸 것 같으니까 대충. 그리고 정목 현상도 안 쓰고. 브러쉬는 너 안 써. 너도 안 써. 너도 안 써. 패턴 도장 안 써. 너 안 써. 너도 안 쓰고 생각보다 안 쓰는 게 많죠. 너도 안 써. 그리고요. 여기 보면요. 맨 처음에 저는 이미 값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여기에 지금 값이 안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K를 선호해서 J 이 스파틀링 브러쉬와
L, 올가미 사이에 있는 K를 썼습니다. K가 걸려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럼 뭐 이렇게 딱 보고 요래. 그리고 이거 브러쉬 크기를 줄이고 늘리고 이런 거를 이 단축키를 꼭 알아두세요. 이 대가로죠. 중가로 말고 대가로. 이 단축키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브러쉬 크기 바꿀 때 막 헤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도구 했고요. 응용 프로그램 메뉴에서 필터에 가셔서요. 흐림 효과 쪽으로 갑니다. 키우시니까 밑에 있네. 이것도 여러분은 안 걸려 있어요. 여기에 알맞은 바로가기 키를 꼭 설정을 해주세요. 제가 나중에 가우시안 흐림 효과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보정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Alt Ctrl D 이게 손에 익었어요 이미. 손에 익어가지고요. 온갖 단축키를 막 설정해놨어요. 이미 걸려있는 거고 뭐 토파즈는 Alt Ctrl C, 뭐 NIK 컬렉션, 샤프는 뭐 Alt Ctrl V, Alt Ctrl 누르고 여러 가지를 하면서 통일성을 줬습니다. 단축키의 통일성을 줬어요. 그리고 확인하면은 이제 할 수 있지. Ctrl Alt D 하면 가우시안 흐림 걸리는 거고, 뭐 K 누르면은 블러 잡히고. 오케이? 됐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마무리 줘야 되냐? 1시간 넘었네요. 와, 이거 설명하다고 1시간이 넘었어. 뭐 설명하려 했던 것 같은데. 아, 브러쉬 맞아. 진짜 미안해요. 내가 이거를 그냥 논스톱으로 하는 거라서 그냥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브러쉬 크기를 그리고 경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맨 처음에 쓰는 방법은 여기서 우클릭해서 크기 조절 10, 뭐 크기 조절 100 이렇게 해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뭐 경도 100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 대괄호 이렇게 얘를 활용하세요. 꼭 이게 굉장히 좋아요. 진짜 편해. 특히 머리카락 지울 때 이런 거 J 눌러놓고 스파트링을 잡아놓고 긋고. 근데 얇잖아. 이게 좀 더 얇은 머리카락이잖아. 그러면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도 같은 거는 내가 솔직히 경도를 막 하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경도도 늘어나는데요. 거의 이건 안 쓰고 또 다른 방법을 쓰죠. 경도 조절은 Alt는 누르고 우클릭을 하시면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이즈가 늘어나고 왼쪽으로 가면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로 가면 경도가 줄어들고요. 아래로 가면 경도가 늘어나요. 오케이. 이렇게. 이거는 제 모멘트에 있어요. 한번 이거 보시고 제 모멘트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또 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바로 빈 화면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마시고요. 엔터 딱 치면은 불투명도를 조질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불투명도 많이 바꾸는 게 스탬프, 뭐 블러, 샤픈 이런 거 많이 바꾸는데 여기서 엔터 치고 뭐 10, 엔터 치고 25, 엔터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제발 익숙해지시길 바래요. 꼭 그래야지 편해져요. 시간이 줍니다. 보정하는 시간이. 저는 웬만한 모든 기능에 단축키를 다 달아놨어요. 꼭 단축키를 쓰세요. 진짜 이거는 필수입니다. 뭐 마우스로 하는 게 편해. 나는 마우스로 하는 게 편해. 그렇게 뭐 고정 느리게 해보세요. 웬만하면은 단축키 쓰십시다. 고정을 느리게 한다기보다 불편하잖아. 언제 뭐 여기서 뭐 막 불러주다가 피부에 불러줘야지 하고 불러주다가 눈에 샤픈 줘야지 하고 여기 언제 이렇게 가서 우클릭 찍고 샤픈 찍고 뭐 이렇게 늘려서 언제 해. 불편하잖아요. 여기 있다가 나는 저희가 제일 짜증났던 게 뭐냐면은 얘를 이렇게 막 찍으려다가 자꾸 다른 거 찍어. 얘 찍으려다가 내 마우스 질이 이상한 건데 그래가지고 단축키 달았어요. 꼭
그리고 다른 것도 단축키 쓰고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카메라로 여기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과 프리셋 설정하는 거, 사전 설정을 설정하는 법과 그리고 여기 있는 도구들을 하나씩 읊어드렸어요. 우리가 틱톡을 하면서 인물 보정을 하면서 많이 사용하게 될 것들을 하나씩 기능을 읊어드렸고, 뭐 그리고 뭐 간단한 것들, 레벨, 곡선, 뭐 색상 균형 이런 것들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 흑백 사진을 만들고 싶어요. 흑백 사진 어떻게 만들어요? Alt Shift Ctrl B 누르시면 흑백으로 돼요. 흑백 나왔죠? 아니면요, 여기서 흑백 눌러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길게 했네요. 1시간 6분이나 했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꼭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멋진 사람이 됩시다. 다음번에 더 좋은 동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